그 다음에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전하가 여러 개 있을 때의 포텐셜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넣을게요. 응? 미안. 전하가 여러 개일 때 포텐셜. 하나, 둘, 셋, 4개 정도 할까요? 1번, 2번, 3번, 4번. Q Q1 말고 여기 지금 전화가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다가 점 찍고 P라고 할게요. P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냥 위치 P에서 전기 포텐셜이에요. V at P는 그러면 이제 1번 전화까지의 거리 R1, 2번 전화까지의 거리 R2. 이걸 다 쓰진 않을게요. 그러면 K 닷 R I Q I 시그마 모든 i에 대해서 덧셈하면 되죠. 이 포텐셜 V가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그쵸. 왜냐면 에너지를 스칼라인 전하량 또 나왔기 때문에 스칼라예요. 그래서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덧셈하면 돼요. 그럼 이 부분을 한번 더 써봅시다. V는 스칼라, 방향 무관. 이거를 이제 이해하는 그림이 이 정 가운데를 센터 C라고 부를게요. 그 다음에 전하를 배치시킬 건데 이렇게 동서남북에다가 배치시켜 놓는 거랑 이렇게 배치시켜 놓는 거랑 중심 C에서 전기 포텐셜 V는 가나에서 같다. 포텐셜은 스칼라예요. 그냥 덧셈을 하면 됩니다.
요걸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조적으로 해야 되는 게 개 혹은 시스템가 가지고 있는 전기 포텐셜 말고 전기 포텐셜 에너지예요. 전기 포텐셜 에너지. 우리가 아까 입자 4개 가지고 했는데 자, 1번의 포텐셜 에너지 U1이라 하자. 그러면 U1은 Q1에다가 V1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이 V1을 하는 과정에서 2번이 만드는 포텐셜과 3번이 만드는 포텐셜, 4번이 만드는 포텐셜 세 가지가 관여를 하게 되죠. 그럼 Q1에다가 K 닷 거리 1, 2 사이 분의 Q2 플러스 K 닷 거리 1, 3 분의 Q3 플러스 K 닷 거리 R 1, 4 사이의 거리 분의 4가 만드는 포텐셜 이렇게 덧셈을 하게 되죠. 따라서 전체 U는 이렇게 구한 U1 더하기 U2 더하기 U3 더하기 U4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죠? 방향 아닙니다. 포텐셜은 스칼라잖아요. 상관없어요. 방향은. 그래 겹치죠. 뭐와 뭐가 겹쳐요? 1번이 2번한테 만드는 포텐셜 2번이 1번한테 만드는 포텐셜 이걸 2번 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죠? 우리가 입자가 2개가 있다고 U 전체를 K 닷 거리 1, 2분의 Q1, Q2 플러스 K 닷 거리 2, 1분의 Q2, Q1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2개가 하나의 포텐셜만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N개의 입자는 NC2의 포텐셜을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일반식으로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K 닷 i번째 입자와 j번째 입자의 거리 분의 Q i번째 입자의 전하량과 j번째 입자의 전하량 이렇게 하면 2개 조합해서 하나를 찾게 돼요. 그죠? 그런데 i와 j는 같으면 안 되고 n개 입자에 대해서 이걸 다 한 다음에 1, 2, 2, 1을 중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어야 바람직한 전체 포텐셜 에너지를 얻게 돼요.
다음은 전기 포텐셜이 아니라 전기 쌍극자가 만드는 전기 포텐셜. 우리 전기장 했던 거를 잠깐 리뷰를 하자면 CF 참고.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 D 점 찍고 가로 방향으로는 거리 X, 세로 방향으로는 거리 Y라고 할게요. 요거 이 Y라고 표현을 하고 이 X라고 표현할게요.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 플러스 Q 마이너스 Q. 전기장 2가 K 닷 거리 3승분의 모멘트 P가 들어갔었죠.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 P는 QD였고, 그 다음에 이 X도 K 닷 거리의 3승분의 모멘트 P가 들어갔었죠. 맞아요? 이게 X는 전기장 이렇게 두 가지 덧셈해서 찾는 거였고, Y는 플러스 게 더 크니까 얘랑 덧셈해서 찾는 거였어요. 근데 차이가 이 Y는 숫자 2가 2배가 들어갔었죠, 그죠?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이건 전기장에 관한 이야기고, 이제 오늘은 포텐셜에 관한 거예요. 플러스를 박아두고 마이너스를 박아두고 전화랑 플러스 Q 마이너스 Q고 둘 사이의 거리는 D로 줄게요. 그 다음에 센터. 다음에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한 이 정도? P. 근데 이 Z 방향 모멘트 방향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으로가 모멘트 방향이었어요. 쌍쌍 모멘트 방향. 그 사이 각을 이제 세타로 이제 이렇게 두는데, P에서 전기 포텐셜 V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거리는 R만큼 떨어진 곳은 어떻게 생겼냐? 답만 먼저 쓰자면 K 닷 분모는 원래 점전하는 R 제곱분의였고 쌍극자는 R 3승이잖아요. 근데 전기 포텐셜은 점전하는 R분의 1이잖아요. 얘는 차수가 하나 더 크면 돼요. 그래서 R 제곱분의 분자에는 P가 들어있고 여기 코사인 세타가 들어갑니다. 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왜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는 거냐면은 플러스에서부터의 거리를 R 플러스라고 하고요, 마이너스에서부터의 거리를 R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K 닷 R 플러스 분의 플러스 Q와 K 닷 R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Q를 그냥 덧셈하면 돼요. 왜냐면 아무런 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칼라 덧셈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맞죠? 이게 V인데, 그럼 요거 KQ에다가 R 플러스 분의 1 마이너스 R 마이너스 분의 1 KQ에 R 플러스 R 마이너스에
R 마이너스 빼기 R 플러스 이렇게 되죠. 요 윗부분이 우리에게 무엇과 익숙하냐면은 파동을 배울 때 두 소스 광원으로부터의 경로차에 해당이 돼요. 이게 딱 거리 차이니까 일종의 경로차 개념이에요. 그 경로차 개념이 어디에 있냐면 수선을 내려서 요 밑에 부분 여기가 경로차죠. 우리가 파동에서는 여기를 A 사인 세타, D 사인 세타로 외웠던 거 기억나? 근데 그때는 세타가 기준이 이 가운데 수직 이등분선 기준으로 세타를 삼아서 그런 거고, 이번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향하는 벡터 P, 모멘트 P를 기준으로 세타를 삼았기 때문에 D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를 이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렇게 다 평행광선이거든요. 평행광선. 그리고 요 자리가 이제 세타가 되는 거죠. 요 자리가. 그래서 이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로차 부분이 바로 D 코사인 세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거리 R이 D에 대해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근사를 쓸 거냐면은 R 플러스랑 R 마이너스를 곱하는 건 그냥 R 제곱을 쓰는 거랑 거기서 거기야 라고 이런 근사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근사를 때리고 나서 만든 게 K Q R 제곱 D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제 QD 대신에 P를 바꿔서 쓰는 겁니다. 이게 포텐셜이고요. 이 포텐셜을 미분을 하면 그게 전기장이 나오는 거야. 그 경로차가 D 코사인 세타인 거는 근사예요. 그것도 근사죠. 그것도 이제 어떤 것들을 근사시킨 거냐면은 Q에서부터의 거리, 이 마이너스 Q에서부터의 거리, 요 세 개 짝대기가 평행선이다라고 근사를 한 거죠. 그래야 수선을 내리고 나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고 D 코사인 세타라고 쓰게 되죠. 다음엔 일단은 기초 이론은 이만큼이면 되고 그림 하나만 더 그려보고 갈게요. 얘는 사실 가우스 법칙과 이제 그 도체에 관해서 배울 때 이미 한 건데, 제목은 전기장 내 중성 도체. 상황은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도체를 두는 거죠. 이 그림이 너무 곡선 치면은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한 요 정도? 오케이. 이게 중성 도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당연히 이제 개수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고, 왼쪽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고 오른쪽에 플러스 붙으면 되고, 우리가 이 전기력선을 그릴 거고, 전기장선이죠. 전기력선을 그릴 거고,
그 다음에 등전이선도 그릴 건데 실선은 전기력선 혹은 전기장선, 그 다음에 점선은 등전이선, 일단은 도체 자체는 다 등전이에요. 도체 자체는 다 등전이고 도체 표면에서 전기장은 수직으로 나와요. 표면에서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그죠? 뭘 지켜야 된다고? 도체 표면 전기장은 면의 수직.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 면 표면 자체에서는 전기장이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냐? 왼쪽 극판에 바짝 붙은 곳에는 등전이선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표면 자체가 등전이선이고 거기서 아주 살짝만 나왔으니까. 게다가 이 가운데 있는 도체도 표면에 바짝 붙어 있는 곳은 다 등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력선을 그릴 때 방금 그은 점선에 수직이 되도록 그리려고 애쓰셔야 돼요. 수직이 되도록 그리려고 애쓰셔야 돼요. 수직이 되도록 그리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좀 억지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화살표도 표시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도체 표면에 바짝 붙어서 등전이선 그어줘야 되고 이 사이 공간이 부드럽게 지금 이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기력선 중에 이런 게 생겨요. 도체에 도착하지 못하고 혹시 도체로 갈 뻔, 이런 선도 생기게 되죠. 사실은. 이거 말고 이제 그 점전화의 전위 그래프 그리기, 공 모양의 균일한 전화분포 그리기 등등등은 다 기출에 포함되어 있어서 걔네들을 푸는 과정에서 하게 됩니다.